오늘의 이야기는 이른이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빛나는 재능과 자존심을 지킨 한 노장의 이야기입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최고의 도예 장인으로 평생을 글과 함께한 삶을 살아왔죠. 그의 굵고 거친 손가락은 수십 년간 글을 다루며 얻은 상처와 굳은 살로 가득했지만 그 손끝에서 탄생한 작품들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보물과도 같았습니다. 봄 기운이 완연한 어느 날이었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손녀 지은의 졸라댐에 못 이겨 오랜만에 외출을 결심했습니다. 지은이가 할아버지를 모시고 간 곳은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백화점이었죠.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오늘은 제가 할아버지 점심 사드릴게요. 지은의 밝은 목소리에 박동수 할아버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소 작업실에만 틀어박혀 있다가 오랜만에 나온 나들이라 조금은 어색하기도 했지만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이 무척 즐거웠어요. 백화점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여기저기 구경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화려한 조명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가득한 백화점 안에서 박동수 할아버지는 조금 불편해 보였지만 손녀를 위해 내색하지 않았어요. 허름한 옷차림과 낡은 신발을 신은 노인의 모습은 명품 브랜드와 고급 제품들 사이에서 어딘가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할아버지, 잠시만요. 저 화장품 코너에 들러볼게요. 금방 올게요. 지은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박동수 할아버지는 홀로 백화점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문득 한 매장 앞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고급 인테리어 소품을 판매하는 매장이었죠. 그의 시선이 한 유리 진열장에 고정되었어요. 이게 뭐지? 박동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열장 안에는 그가 30년 전에 직접 만든 도자기가 놓여 있었어요. 청자 유약을 입힌 아름다운 화병이었는데 세월이 흘러도 그 빛깔과 형태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시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작품으로 지금은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귀중한 작품이었죠. 이거 내가 만든 건데. 할아버지는 유리진열장에 가까이 다가가 자신의 작품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자연스럽게 진열장 유리에 닿았어요. 오래된 기억 속에서 그때의 감정이 되살아났습니다. 애정과 자부심, 그리고 아쉬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죠. 그때였어요. 저기요. 유리에 손대지 마세요.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매장 직원이 박동수 할아버지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친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물건에 손대지 마시고 구경만 해주세요. 아니면 나가주시겠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직원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입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이건 제가 만든 작품인데. 직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건 해외에서 수입한 고가의 예술품입니다. 손님처럼 생긴 분들이 이런 말씀 자주 하시더라고요. 직원의 목소리에는 비웃음이 묻어 있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잠시 할 말을 잃었어요. 자신의 손으로 빚은 작품을 눈앞에서 보는데 그 사실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나 당혹스러웠죠. 아가씨, 내가 이 도자기를 만들었다니까. 30년 전에 내 손으로 직접 빚은 거라고.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커졌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설명에도 직원은 믿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오히려 박동수 할아버지를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더 이상 소란 피우시면 경비실에 연락하겠습니다. 여기서 나가주시겠어요? 직원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매장 주변에 있던 다른 고객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박동수 할아버지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옷차림의 노인이 고급 매장에서 소란을 피우고 있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주변의 시선이 따가웠어요. 그때 지은이가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계셨군요.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는 할아버지와 직원 사이의 긴장된 분위기를 금방 눈치챘어요. 직원이 지은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분이 계속 진열장 유리에 손을 대시면서 저희 제품이 본인이 만든 거라고 주장하세요.
손님 좀 데리고 나가주시겠어요? 지은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할아버지를 바라본 후 그녀는 직원에게 설명했어요. 이분은 제 할아버지시고 국가에서 인정한 무형문화재도의 장인이세요. 할아버지 말씀이 맞다면 진짜 할아버지 작품일 수도 있어요. 직원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아무튼 더 이상 물건에 손대지 마시고 나가주세요.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었어요. 직원은 이미 무전기로 경비원을 호출한 상태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2명의 경비원이 매장으로 들어왔어요. 이쪽입니다. 이 손님이 계속 진열장을 만지면서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경비원들은 박동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매장 밖으로 나가 주시겠습니까? 더 이상 문제를 일으키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지은이가 항의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오해예요. 할아버지는 정말로 유명한 도예가세요. 이 작품이 할아버지 작품인지 확인해 볼 수는 없나요? 하지만 그녀의 말은 무시됐습니다. 경비원 한 명이 박동수 할아버지의 팔을 잡아 이끌었어요. 할아버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처와 서글픔이 어려 있었죠. 할아버지, 이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왜 쫓겨나야 해요? 지은이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졌지만 박동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괜찮다. 지은아, 가자. 백화점 밖으로 나오면서 지은이는 계속해서 분개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그저 묵묵히 걸었습니다. 그의 굽은 등에는 세월의 무게와 함께 방금 겪은 수모가 무겁게 얹혀 있는 듯 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그 도자기가 할아버지 작품이었어요? 지은의 물음에 박동수 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젊었을 때 만든 거다. 내 평생 가장 자신 있는 작품 중 하나였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받은 모욕을 그냥 넘길 수 없었어요. 무언가 해야만 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결심을 했습니다. 할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리기로 마음먹었죠. 집에 돌아온 지은은 방에 들어가자마자 컴퓨터를 켰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빠르게 움직였어요. 지은은 자신의 소셜 미디어 계정에 긴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할아버지께서 백화점에 갔다가 충격적인 일을 겪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국가가 인정한 무형문화재 도예 장인 박동수 선생님이신데 백화점에서 자신이 만든 작품을 발견하셨어요. 그런데 매장 직원들은 할아버지를 의심하고 심지어 도둑 취급하며 쫓아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프로필 사진과 과거, 수상 경력, 작품 사진들을 함께 첨부했어요. 마지막으로 그녀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할아버지께서 평생 정성으로 만드신 작품 앞에서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너무 슬프고 화가 납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게시 버튼을 누른 지은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게 달라질 수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지만 그래도 무언가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다음 날 아침, 지은의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어제 올린 글이 소셜 미디어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이 글을 공유했고 댓글은 수만 개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박동수 선생님이라고? 그분은 우리나라 전통도예에 살아있는 전설인데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정말 화가 납니다. 백화점 측은 공식 사과해야 합니다. 놀랍게도 문화계 인사들도 댓글을 달기 시작했어요. 국립박물관 학예사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박동수 선생님의 작품은 우리 박물관에도 소장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니 매우 유감입니다. 유명한 아트갤러리 대표도 글을 남겼어요. 박동수 선생님은 한국 도예의 자존심이십니다. 백화점 측의 공식 사과와 해명이 필요합니다. 지은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글이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어요. 심지어 몇몇 뉴스 매체에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지은이 거실로 뛰어나가 할아버지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놀란 표정으로 손녀의 휴대폰 화면을 바라봤어요. 이게 다 뭐냐? 내가 쫓겨난 이야기를 왜 올렸어? 할아버지가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잖아요.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싶어 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평생 추구해온 것은 명예나 인정이 아니라 오직 작품 그 자체였어요. 그러나 그의 가슴 한편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작품과 인생을 알아주고 응원해준다는 사실이 감사했죠. 그 사이 백화점 측에서는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건을 무시하려 했지만 점점 거세지는 여론과 언론의 관심에 압박을 받기 시작했어요. 결국 백화점은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희 백화점은 박동수 선생님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백화점은 직접 박동수 할아버지에게 사과 서신을 보냈어요. 화려한 꽃바구니와 함께 도착한 편지에는 백화점 측의 공식 사과와 함께 할아버지를 초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편지를 꼼꼼히 읽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 한 장으로 끝낼 일은 아닐 걸세.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우리 문화와 예술에 대한 태도의 문제거든.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평생 흙을 다루며 살아온 그의 손처럼 거칠고 강인했죠.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지은이 전화를 받았어요. 네. 여보세요? 네, 맞습니다. 제가 박동수 선생님의 손녀입니다. 지은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세령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에 열리는 특별 경매 행사에 할아버지를 초청한대요. 할아버지의 작품이 출품될 예정이라고. 박동수 할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세령갤러리는 국내 최고의 미술품 경매를 진행하는 곳으로. 그곳에서 초청한다는 것은 큰 영광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마음 한편으로 망설였습니다. 평생 조용히 작품 활동을 해온 그에게 갑작스러운 관심의 중심에 서는 것이 부담스러웠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할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할아버지,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할아버지의 작품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평생 자신이 걸어온 길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어린 시절 처음 흙을 만졌던 순간부터 밤새 작업실에서 혼자 도자기를 빚었던 수많은 날들, 그리고 자신의 작품이 인정받기 시작했을 때의 기쁨까지. 할아버지, 지은의 목소리에 박동수 할아버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내 작품이 어떻게 평가받는지 이 늙은이가 한번 직접 보고 싶구나. 지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세령갤러리 측에 할아버지의 참석 의사를 전달했어요. 전화를 끊은 후 지은은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그 경매가 열리는 장소가 바로 그 백화점 최상층 VIP 라운지래요. 박동수 할아버지의 눈이 커졌습니다. 운명의 장난처럼 느껴졌어요. 얼마 전 자신을 내쫓았던 그 백화점에서 이제는 귀빈으로 초청받아 자신의 작품이 경매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된 것입니다. 세상 일이 참 아이러니하구나. 할아버지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눈에 작은 승리의 빛이 어렸어요.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박동수 장인이 자신을 쫓아낸 그 백화점에서 열리는 경매에 참석한다는 이야기는 언론의 주목을 받았어요. 많은 매체에서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그날의 경매를 기대하며 열띤 반응을 보였습니다. 박동수 선생님께서 그 백화점에 가신다고? 정말 멋있으시네. 이건 완벽한 복수의 순간이 될 거야. 백화점 사람들 얼굴이 어떨지 정말 보고 싶다. 경매 행사 전날, 박동수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자신의 옷장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평소에는 거의 꺼내지 않는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만 입는 옷이었죠. 할아버지, 도와드릴까요? 지은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이 늙은이 좀 멋지게 만들어줘라. 지은은 할아버지의 정장을 꺼내 다림질을 해주었습니다. 오래되었지만 질 좋은 정장이었어요. 지은은 할아버지의 넥타이까지 골라주었죠. 내일은 할아버지의 날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할아버지의 진가를 알게 될 거예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손녀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내일 있을 일들을 상상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분노와 기대, 그리고 약간의 불안함까지. 경매 당일 아침, 박동수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정장을 입고 거울 앞에 섰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당당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할아버지, 준비 다 되셨어요? 택시가 곧 올 거예요. 지은이 할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넥타이를 고쳐매고 방을 나섰어요. 다 됐다. 가자. 그날의 백화점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입구에는 취재진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박동수 할아버지의 등장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택시에서 내린 할아버지와 지은을 보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박동수 선생님, 이쪽입니다. 세련 갤러리의 직원이 할아버지를 향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대우였죠. 불과 며칠 전 이 백화점에서 쫓겨났던 노인이 이제는 귀한 손님으로 맞이하는 상황이 아이러니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당당한 걸음으로 백화점으로 들어섰습니다. 지은이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지만 할아버지는 생각보다 훨씬 힘찬 걸음걸이로 앞으로 나아갔어요. 마치 수십 년 전 자신의 첫 전시회 날의 기분으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 내부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그 중에는 며칠 전 할아버지를 내쫓았던 그 매장의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죠. 박동수 할아버지는 그녀를 한번 쳐다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쳤습니다. 선생님, 최상층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로 안내받은 박동수 할아버지와 지은은 백화점 최상층에 위치한 VIP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화려한 장식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펼쳐졌어요. 라운지는 이미 많은 사람들로 국적였습니다. 박동수 선생님이십니다. 안내원의 소개에 라운지 안의 모든 시선이 할아버지에게 집중됐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곧 라운지 전체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과분한 환영이네요. 할아버지의 말에 사람들은 더욱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의 옆에서 자랑스러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작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박동수 선생님, 이쪽으로 오시죠. 오늘 경매에 출품될 선생님의 작품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세련 갤러리의 대표가 직접 할아버지를 안내했습니다. 라운지 중앙에 마련된 특별 전시대에는 할아버지의 작품이 놓여 있었어요. 바로 그날 백화점에서 할아버지가 발견했던 그 청자 화병이었습니다. 아, 박동수 할아버지의 입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마주한 자신의 작품을 바라보는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그 화병에는 젊은 시절 자신의 열정과 꿈, 그리고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품은 선생님의 초기작으로 한국 현대 도자예술의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오늘 경매 시작가는 3천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갤러리 대표의 설명에 주변에서 감탄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3천만 원이래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당시 그는 이 화병을 만들고 겨우 생활비를 벌 수 있었을 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그때였어요. 라운지 입구에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저기 오시는 분이 백화점 사장님이십니다. 모두의 시선이 입구로 향했습니다. 백화점 사장이
허둥지둥 라운지로 들어서고 있었어요. 그는 박동수 할아버지를 발견하자마자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박동수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직원들이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나라의 위대한 예술가를 이런 식으로 대한 것에 깊이 사과드립니다. 사장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사과하시다니 과분합니다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라운지 안을 채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의 다음 말을 기다렸어요. 그날 나를 내쫓던 직원들,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적절한 교육과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박동수 할아버지의 시선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언가 더 말하려는 듯 했지만 이내 입을 다물었어요. 대신 그의 시선은 다시 자신의 화병으로 향했습니다. 경매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라운지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고 기자들은 박동수 할아버지의 모습을 담기 위해 경쟁했습니다. 그럼 이제 경매를 시작하겠습니다. 경매사의 선언과 함께 라운지 안의 분위기가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자리에 앉은 박동수 할아버지는 평온한 표정으로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출품작은 한국현대 도예의 거장 박동수 선생님의 청자 화병입니다. 시작가는 3천만 원입니다. 경매사의 선언에 라운지 안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의 작품에 비딩 입찰하기 위해 많은 컬렉터들이 손을 들 준비를 하고 있었죠. 3천만 원에 시작합니다. 3천만 원. 3천만 원. 네. 앞쪽 테이블에 22번 패들. 첫 번째 입찰자가 나타났습니다. 경매는 순식간에 열기를 띠기 시작했어요. 3,500만 원. 4천만 원. 4,500만 원. 가격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이미 5천만 원을 넘었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자신의 작품이 이렇게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예술이 돈으로만 평가되는 것 같아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7천만 원, 7,500만 원, 8천만 원. 경매장의 열기는 계속해서 고조되었습니다. 남은 입찰자는 2명뿐이었어요. 한 명은 유명한 예술품 컬렉터였고 다른 한 명은 놀랍게도 백화점 사장이었습니다. 8,500만 원은 사장님, 9천만 원은 컬렉터 김 선생님, 9,500만 원 사장님. 백화점 사장은 필사적으로 입찰가를 올렸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어요. 아마도 박동수 할아버지의 작품을 사서 자신의 성의를 보이려는 것 같았습니다. 1억 원. 김 선생님, 라운지 안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1억 원이라는 금액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백화점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억 원. 1억 원. 더 높은 금액 없으십니까? 1억 원에 한 번. 1억 원에 두 번. 경매사의 망치가 내려치기 직전 백화점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1억 1천만 원.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사장에게로 향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편 컬렉터는 고개를 저으며 손을 내렸습니다. 그는 더 이상 경쟁을 포기한 듯했어요. 1억 1천만 원. 1억 1천만 원. 더 높은 금액 없으십니까? 1억 1천만 원에 한 번. 1억 1천만 원에 두 번. 1억 1천만 원에 세 번. 낙찰. 경매사의 망치 소리와 함께 라운지 안에는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백화점 사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는 서둘러 박동수 할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선생님의 귀한 작품을 소장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이 작품은 저희 백화점 로비에 영구 전시하여 모든 사람들이 선생님의 예술 세계를 감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어요. 자신을 쫓아냈던 백화점에 자신의 작품이 전시된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유명 컬렉터가 박동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박 선생님, 오늘은 제가 아쉽게 낙찰에 실패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다른 제안이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고개를 들어 컬렉터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백화점에 작품을 입점시킬 생각은 없으신지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의 새 작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백화점 사장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끼어들었어요. 네, 물론입니다. 저희 백화점에서 선생님의 전용 전시관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조건은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사장의 간절한 제안에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각동수 할아버지에게 집중됐습니다. 모두가 그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 백화점에는 내 작품을 둘 생각이 없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단호함은 라운지 전체를 압도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놀란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어요. 특히 백화점 사장의 얼굴은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저희가 어떤 조건이라도 맞춰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사장의 다급한 목소리에 박동수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제 작품을 단지 값비싼 상품으로만 보는 곳에 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너무 값싼 곳이 되었으니까요. 할아버지의 말에 라운지 안은 숨죽인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카메라 플래시 소리만이 간간히 들려왔어요. 백화점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은이 할아버지의 팔을 부축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작품이 있는 전시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청자 화병을 바라봤어요. 이 작품을 만들 때 나는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지. 그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눈에 맺힌 감정은 누구도 읽을 수 없는 깊이를 담고 있었어요. 유명 컬렉터가 다시 한번 박동수 할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백화점이 아닌 다른 곳은 어떠신가요? 그가 운영하는 갤러리에서 선생님의 전시회를 열어드리고 싶습니다.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감사합니다만 저는 이제 제 작업실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조용히 작품 활동을 이어가는 것이 제 바람이니까요. 컬렉터는 아쉬운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해합니다. 선생님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언제든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박동수 할아버지와 지은은 모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라운지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동안 기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어요. 선생님, 백화점의 제안을 거절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작품 활동은 계속 이어가실 건가요? 할아버지는 그 질문들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엘리베이터에 올라 지은과 함께 백화점을 빠져나왔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지은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백화점 제안을 거절하실 거예요? 그렇게 좋은 조건이었는데. 박동수 할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번졌어요. 예술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란다. 지은아, 내가 평생 추구한 것은 명예나 부가 아니라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이었으니까. 택시가 도심을 빠져나가면서 뉴스는 이미 박동수 할아버지의 사연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할아버지의 당당한 모습과 백화점 제안을 거절한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어요. 박동수 장인, 1억 넘는 제안 거절. 예술은 돈으로 살 수 없다. 70대 노장인, 자신을 쫓아낸 백화점에 당당히 맞서다. 진정한 예술가의 자세를 보여준 박동수 선생님. 백화점 측은 당혹스러움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은 백화점에 대한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백화점의 이미지는 크게 실추되었어요. 결국 백화점은
공식 사과문을 다시 발표하고 문화예술지원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은 재차 박동수 할아버지를 찾아와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변함없이 거절했어요. 그에게는 이미 새로운 작품을 위한 영감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내게 흙금 가져다 주겠니? 오늘부터 새 작품을 시작해야겠다. 할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기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하는 이른 아침. 박동수 할아버지의 작업실에서는 이미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보는 활기찬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작업실은 소박했지만 정갈했어요. 나무로 된 작업대와 오래된 가마, 그리고 다양한 도구들이 질서정연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할아버지가 평생 동안 모아온 영감의 원천들이 걸려 있었죠. 오래된 사진, 스케치, 그리고 자연에서 주워온 특이한 모양의 돌멩이나 나뭇가지들. 박동수 할아버지는 작업대 앞에 앉아 천천히 흙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흙 위를 부드럽게 움직였어요. 60년 넘게 흙을 다뤄온 그의 손은 여전히 정확하고 섬세했습니다. 할아버지, 아침 일찍부터 작업하세요? 지은이 작업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따뜻한 차가 담긴 컵이 들려 있었어요. 응. 오랜만에 좋은 영감이 떠올라서. 할아버지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 옆에 차를 내려놓고 그가 하는 작업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이건 새로운 작품인가요? 그래. 오랜만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해. 할아버지의 손끝에서는 아직 형태가 불분명한 흙덩이가 조금씩 모양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할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평소보다 더 진지하고 열정적인 할아버지의 모습이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요즘 신문에서는 할아버지 이야기로 가득해요. 다들 할아버지가 백화점 제안을 거절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있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작업에 집중한 채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단다. 내게 중요한 건 이 작품뿐이야. 할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녀는 할아버지의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와 국립박물관 학예사였어요. 그들은 박동수 할아버지의 작품을 국가 중요문화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작품은 우리 도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보존 가치를 인정하고 싶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었어요. 감사합니다만 제 작품은 이미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말이죠. 관계자들은 할아버지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할아버지의 작품 세계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떠났어요. 몇 주가 지났습니다. 백화점 사건은 점차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갔지만 박동수 할아버지에 대한 관심은 계속되었어요. 젊은 예술가들이 할아버지의 작업실을 찾아와 가르침을 청했고 전통 공예를 배우려는 학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백화점 입점 안 하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할아버지 작품을 보고 싶어 해요. 박동수 할아버지는 작업 중이던 손을 멈추고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빙그레 웃으며 말했어요. 장인은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란다. 난 이 손으로 빚어야 내 작품이지. 할아버지는 손녀에게 다가가 손에 묻은 흙을 닦은 후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이리 와서 한번 해볼래? 흙을 만지는 느낌이 어떤지. 지은은 망설임 없이 작업대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녀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감싸며 천천히 흙을 빚는 방법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느껴보렴. 흙이 너의 손길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게 바로 진정한 예술의 시작이란다. 지은의 손 아래에서 점차 형태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눈이 반짝였어요.
처음으로 창작의 기쁨을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의 작은 공방은 이제 새로운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단순히 도자기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현대가 만나 새로운 예술로 탄생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기꺼이 나누며 다음 세대에게 전통 공예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백화점 사건은 결국 박동수 할아버지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 공예의 가치를 재발견했고 할아버지의 작품 세계가 널리 알려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아버지 자신이 오랜만에 창작의 열정을 되찾았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지은아, 사람들이 나를 기억할 때 백화점에서 쫓겨난 노인으로 기억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그저 평생 흙을 사랑한 한 사람으로 기억해주면 그걸로 충분하단다. 할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박동수 할아버지와 지은은 나란히 앉아 그 풍경을 바라봤어요. 흙냄새 가득한 작업실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내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